뭐가 많이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탄력성보다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눈빛은 별로 안 좋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요? 아, 그러시구나. 탄력성 됐으면 이거는 그냥 약간 쉬운 건데 탄력성에 비해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 1교시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지금 이 화면은 1교시 했던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필요성, 이는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옆에다 써드렸잖아요. 아까. 그것을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 하는데 이거는 소득 재분배가 될 수도 있고 주거복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험 지문은 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냅니다. 크게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부는 경기 조절을 위해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할 건데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경제 용어가 아니라 했고 그래서 사회적 목표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요 사회적 목표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사회적 목표는 그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근데 저 시장의 실패는 이제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는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장의 실패를 보러 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뭐냐? 도대체 시장의 실패는 우리 책 206쪽부터입니다. 시장의 실패를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시장의 실패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실패를 이제 공부할 건데 시장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여기 시장의 역할이야. 제가 이거 써줬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하면서 그러면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리고 자원을 배분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자원 배분을 잘못해요.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배분의 비효율성. 이거는 자원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의 실패. 그럼 시장의 실패의 반대가 뭘까? 시장의 성공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서 시장의 성공도 있고 시장의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거야.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실패한 거야. 제가 와서 오늘 수업 시간에 대충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가 대충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갈 때 생각하거든. 오늘 수업은 제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 실패가 뭔가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실패죠. 이런 말 쓰잖아요. 이번 생에는 내가 실패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에 뭐가 나타나나? 뭐 그러잖아요. 그 실패야. 그 실패. 경제학 용어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실패한 거죠. 이렇게. 그럼 잘했다? 그러면 성공이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럼 시장은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 그러면 너무나 이게 추상적인 거야. 이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여기다 주택시장이라 해볼까. 아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주택시장은 주택의 수요자와 주택의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주택이라는 자원이 배분돼야 돼. 그러면 우리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100개라고 해봐요. 100개. 필요한 주택이 100개다. 100채죠. 이렇게. 그럼 이 주택이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이야. 그럼 주택시장에서 주택이라는 자원이 지금 100개가 배분돼야 돼. 근데 공급된 주택은 80채라고 해봐요.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필요한 만큼보다 조금 만들었어요. 이걸 과소생산이라고 그래요. 과소생산.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인데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 비효율성은 너무 조금 만들었다. 과소생산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급된 주택이 120개다. 120채다.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과잉 생산.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돼. 100개가 필요하다고 100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너무 조금 만들었다. 80개 만들었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 120개 만들었다. 그럼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야.
그 100개가 필요할 때 100개를 만들어냈다. 자원배분의 효율적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민법 빼고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몇 점 맞으면 합격이요? 60점. 이 60점 맞으면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야. 그 나는 부동산학 개론 90점 맞았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거라고. 30점 필요 없잖아요. 민법에서 60점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됐죠?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은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서울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37.5 맞았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냈다. 그러면 효율적. 많이 만들었다. 과잉생산. 조금 만들었다. 과소생산.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자원배분 비효율성인데 시장의 실패 개념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야지 이제 시장의 실패란 것은 많이 만들었다. 조금 만들었다. 요거 수급 조절에 실패했죠. 수급은 수요 공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야. 수요는 100개인데 공급은 80개밖에 안 됐다. 수요는 100개인데 공급이 120개 됐다. 수요 공급 조절에 실패했다. 그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은 암기사항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단독 문제로 간단해요.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인 것은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사항이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가 경제학책을 굉장을 공부한다. 그럼 경제학을 공부하면 이 불안정 경제, 그다음에 규모 경제, 예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합니다. 경제학 시간에는. 근데 우리 시험은 요 불안정 경쟁, 규모 경제,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예부 효과, 공공재 이게 시장의 실패인데 우리 시험에서 왜 불안정 경쟁이면 왜 규모 경제면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면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암기사항이야.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그럼 시장이 실패합니까? 네. 왜 그렇게 되는데요? 물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 책이라면 경제학 시험이라면 그냥 단순 암기사항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규모 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 규모 경제가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가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규모 경제가 왜 시장이 실패냐? 이걸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규모 경제가 왜 시장이 실패가 되는 것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다가 여러분이 잘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한 10분 설명해야 되는데 5분 정도 따라오다가 6분, 7분 지나가잖아요. 눈빛 안 좋아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시험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제가 막 왜 규모 경제면 왜 비용 체감 사람이면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상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요 예부 효과하고 공공재 이 두 개는 단독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안 물어보고 불안정 경쟁은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나 예부 효과하고 공공재는 이 자체가 시장이 실패인데 이게 왜 시장이 실패한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별도로 따로 공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부 효과가 뭡니까? 공공재. 공공재는 한 6년, 5년, 6년마다 한 번씩 내고 예부 효과는 상대적으로 자주 출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예부 효과를 이제 공부할 건데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데요. 요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출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자 기출 질문 볼까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예부 효과, 불안정적인 시장,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가 이제 29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29회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다음 중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냈어요. 이 지문 바꿔볼게요. 기출 지문 제가 이렇게 변형해 왔는데 이거는 단독 문제였습니다. 시장의 실패와 관련 없는 것. 1번 공공재, 2번 정보의 비대칭성, 3번 예부 효과, 4번 불안정 경쟁, 5번 재화의 동질성.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냥 암기상이 되는 거야. 여기 재화의 동질성이 여기 없잖아요.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암기상이야. 나중에 제가 왜 불안정 경쟁이 되면 왜 독점이 되면 왜 과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하는 것을 제가 설명할 건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외부 효과가 있고 공공재 이것은 시장이 실패인데 이건 이제 단순 암기상이 되는 거니까 일단 불안정인 시장. 그럼 불안정인 시장이 반대가 뭡니까? 불안정인 시장인데 뭐 불안정인 해도 상관없고요. 불안정인 시장. 그런데 불안정인 시장의 반대가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고 꼭 필요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야. 높은 가격도 안 되고 낮은 가격도 안 되고 그게 완전 경쟁입니다. 경제학 책에 나온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럼 현실 시장은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불완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꼭 필요한 만큼 만든다. 그럼 자원 비용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입니다. 근데 불안정인 시장은 필요한 만큼 안 만들어요. 그 필요한 만큼 안 만들었다? 시장이 실패했다 된다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 독점입니다. 요 불안정인 시장을 대표하는 게 이제 독점인데, 요 독점 시장인데,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예, 뒤에 시장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이렇게 전부 다 시장이 생략됐습니다. 그럼 독점 시장은 한 명만 공급하는 게 독점 시장입니다. 딱 한 명만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자가 11명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공급한다. 하나의 기업만 공급한다. 이게 독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독점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한국 전력에서만 공급하잖아요. 이게 독점이죠. 또 하나의 독점.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독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는 XRT인가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빼버리면 XRT 있는데 그거 아주 미비하니까 빼버리면 그럼 철도를 제공하는 것은요 코레일밖에 없잖아요. 코레일 그게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하게 보면 SRT하고 코레일은 다른 회사니까 독점이 아니지만 근데 XRT가 없고 코레일만 있다. 그러면 그게 독점이야. 딱 한 명만 공부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의 기업만 공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홍삼에다가 정관정 회사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홍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홍삼 만드는 회사, 정관정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인삼공사죠. 인삼공사. 담배 인삼공사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담배가 가장 적절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담배 만드는 회사는요. 담배 인삼공사밖에 없잖아요. 그게 독점이에요.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독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삼 수입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인삼 수입. 국가에서 인삼 수입 안 하거든요. 국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어요. 양파 같은 거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인삼은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인삼을 수입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삼이 우리나라 인삼이라고 지금 잡았는데 근데 국가에서 인삼을 수입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만 딱 공급한다. 그게 이제 독점이요. 그러면 이제 독점이란 뜻은 시험에 물어보지 않고 그 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한가? 이제 그거 볼게요. 독점은 시장이 실패하는데 자, 연탄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탄 공장이 있는데 연탄 공장이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연탄 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연탄을 100장을 만들어서 1,000원을 받는 경우 봐요. 자, 연탄 공장이 독점이 됐습니다. 그 100장 우리나라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해요. 그 100장을 만들어서 하나당 1,000원을 받는다. 1,000원. 이 경우하고 연탄 기업이 70장을 만들어요. 100장은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 연탄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점이야. 그 100장을 만들어서 1,000원을 받을 건지 70장밖에 안 만들면 연탄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70장 만들어서 1,500원 받을 건지 여러분이 연탄 공장을 한다 해봐요. 그러면 1번 할 겁니까? 2번 할 겁니까? 2번 해야죠. 2번 해야만이 수익이 더 높잖아요. 100장 만들어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장 만에 1,000원 만들었어요. 그럼 10,000원에다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70장 만들어서 1,500원을 받으면 10만 원보다 더 수입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독점 기업은 독점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안 만들어요. 필요한 만큼보다 조금 만들어야 돼. 그래야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독점 이윤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독점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안 만들어. 그럼 필요한 만큼 안 만들면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게 논리인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독점은 시장이 실패 이렇게요. 독점도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눠져요. 독점도
한 명만 공급했다 공급 독점이라고 하고 또 여러 명이 공급하는데 수요자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또 수요 독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수요 독점. 그러면 뭐 담배 인상공사에서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 독점이 될 수도 있고 공급 독점이 될 수 있어요. 담배 잎을 연초 담배 농사잖아요. 담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담배를 사가는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못 밖에 없어요. 인상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딱 한 명이잖아요. 그게 수요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는요. 담배 수요자는 많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수요자잖아요. 담배 공급한 사람은요. 한국 담배 인상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독점, 공급자 독점이라고. 그러니까 독점은 좀 복잡하죠. 독점, 그냥 독점 그러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독점을 나누면 수요자 독점도 있고 공급자 독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수요자 독점이 뭡니까? 공급자 독점이 뭡니까? 이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안 내고 독점 준다고. 그럼 독점 주면 시장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독점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다 맞춰요. 독점 그러면 시장이 실패 이렇게 맞춘다고. 근데 독점이라고 안 주고 여기다 공급 독점 줘요. 공급 독점. 공급 독점 이렇게 줍니다. 그럼 공급 독점을 주면서 시장이 실패냐 성공이냐 물어봐요. 공급 독점은 독점입니까? 아닙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까 공급 독점이 나와도 그게 시장이 실패입니다. 이렇게. 뭐 과점이 뭐냐, 독과점이 뭐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요 과점과 독점을 묶으면 뭐가 돼요? 독과점이 돼요. 그러니까 독점만 기억하는 거야. 독점만. 이렇게. 그다음에 규모 경제 나중에 다 봅니다. 규모 경제도 한 번도 왜 규모 경제가 되면 시장이 실패합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규모 경제는 시장이 실패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상이 되죠. 근데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는 이제 별도로 시험에 내니까 이것은 이제 보러 가야 돼. 외부 효과 공공재만. 그러니까 오늘은 외부 효과 볼 거예요. 요 기출지문은 여기 이제 틀렸잖아요.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이 실패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 개념 필요 없고 원인, 시장의 불안전성. 구체적으로 하면 독점, 과점, 공급 독점 이렇게 나오고 규모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다 똑같으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찾으시면 돼. 이렇게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 몇 개입니까? 4개처럼 느껴지죠? 4개가 아니죠. 제가 4번까지만 써놨을 뿐이죠. 볼까요? 시장의 실패, 불안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실패, 독점, 공급 독점, 과점, 독과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예부 효과인데 예부 효과는 정예부 효과가 있고 부예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정예부 효과를 또 예부 경제라고 하고 부예부 효과를 예부 불경제라고 그래. 그러면 예부 경제가 나오든 예부 효과가 나오든 정예부 효과가 나오든 부예부 효과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야. 공공재도 시장이 실패고 나중에 이제 공공재가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이렇게 나오거든. 그 무임승차가 나오든 공공재가 나오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오든 정보의 불확실성이 나오든 전부 다 시장 실패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많다. 그럼 어떻게 외울 겁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스스로 다 암기되게 돼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럼 요 시장이 실패 원인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했죠.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 그럼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시장이 실패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OX? O. 뭐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내죠. 정부는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암기상이고 자, 마지막으로 저하고 한번 보고 이제 이 다음에 외부 효과로 갈 겁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지금 무턱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맨땅에 히든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불안정 경쟁 거기서 독점 정도 그다음에 규모 경제. 예, 두 번째 나온 게 이게 외부 효과. 이제 외부 효과는 좀 있으면 바로 배워요.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나오고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요 정도만. 자, 됐습니다. 이제
시장이 실패 원인 봤으면 이 중에서 단독면에 나오는 게 아주 유력한 게 예부 효과니까 예부 효과를 보러 갑니다. 예부 효과 보러 가기 전에 예부 효과는 뭐 할 때 한번 봤는데 무엇 할 때 예부 효과가 나오던가요? 예부 효과. 네가 해라 기억도 없다. 한 달이 지나서 예부 효과 부동성하고 인접성.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할 때 예부 효과가 나왔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전혀 기억이 없나요? 자, 그럼 이제 예부 효과 보러 갑니다. 우리 책은 좀 이따 볼 거니까요. 일단 208쪽 이제 예부 효과를 가볼게요. 206쪽, 207쪽의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그럼 208쪽을 이제 예부 효과 나왔는데 예부 효과 보자고요. 예부 효과의 의의 나오면서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예부 효과가 발생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부 효과 요 1번이 의인데 요 1번은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요 예부 효과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예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가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막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의 내용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알아야만이 예부란 말을 알게 돼요. 요건 이제 시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기구 그래요. 시장기구. 시장 메커니즘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요. 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포근합니까? 시장은 냉정한 곳입니까? 시장에 가면 포근하든가 냉정하든가요? 냉정합니다. 시장은 매우 냉정한가요? 시장은 돈이 없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반드시 돈으로 말해야 돼. 여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제공해요. 그럼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이 가격을 지불한단 말이야.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시장은 이렇게 가격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요 시장에서는 가격을 지불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요 시장기구를 가격기구다 그래. 가격기구.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지불했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걸 또 다른 말로 시장기구 내부에서 그래. 시장기구 내부에서. 그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뭐요? 여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제공했어요. 근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가격으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가격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가를 지불했다,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랬다고. 그럼 시장기구 내부라고 한다고. 근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어떤 물건을 제공했는데, 그런데 수요자가 공급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장기구를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았다 해야 돼. 돈을 지불하면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런다고.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고 그런다고. 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면 시장기구 내부인데 통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이렇게 한다고. 외부. 예? 요 외부가 저 외부입니다. 그 외부 효과에서 외부란 말은 시장기구에서는 반드시 대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걸 외부라고 한다고. 외부. 가격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경제학 용어야. 근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시장기구 외부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 효과의 저 외부는 가격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런 뜻. 그러니까 외부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뜻이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요 시장기구는 반드시 가격을 지불하니까 이걸 가격기구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실 때, 이럴 때 시장에 들려서 물건을 하나 그냥 가져가 봐.
돈 주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한가? 그럼 주인이 와서 돈 주라고 하죠. 아, 제가 시장기록을 통하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돈 주면 돼. 그럼 돈 안 줬으면 시장기록을 통하지 않았고 돈 줬으면 시장기록을 통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A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A부 효과의 의의를 더 정확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럼 경제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내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생산활동이야. 내가 물건을 씁니다. 소비활동이야. 그럼 내가 연탄공장 사장입니다. 그럼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생산활동. 내가 아침에 오면서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왔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그럼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소비활동. 그럼 내가 생산활동, 소비활동 하는 과정에서 그게 경제활동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줘요. 그럼 이익이나 손해를 줬으면 거기서 가격으로 말해야 돼. 그게 시장기록을 통한다고. 근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럼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시장기록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현상.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거기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걸 예부 효과라고 한다. 이런 모든 현상을 자, 얼추 됐을 건데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탄공장 사장입니다. 그럼 연탄공장 사장이면 경제활동을 하겠죠. 그럼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생산활동입니다. 제가 생산활동을 하는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제 연탄공장에서 연탄가루가 날아가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럼 손해를 줬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해버리면 이게 시장기록을 통했다고 그래. 이걸 시장기록 내부라고 한다고. 그런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기록을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까? 통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예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예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주는 경우도 나타나요. 자, 이익을 주는 경우 해볼까요? 제가 양봉업자입니다. 제가 벌을 키워서 벌이 이제 꿀을 생산하는 꿀을 생산할 겁니다. 근데 제 벌들이 옆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봄에 수정을 도와줬어요. 벌들이 수정을 도와줘서 그 가수원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수확이 배가 많이 열려서 배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가수원 사장님이 와서 저에게 당신의 벌들이 와서 나에게 우리 가수원에 수정을 도와줘서 배가 많이 열려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자, 봐봐요. 요 생산활동에서 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나와요. 제가 벌을 키워요. 벌을 키우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옆에 가수원 사장이 이익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벌들이 수정을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배가 많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가수원 사장님이 저에게 이익 받습니까? 저에게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가수원 사장님이 저에게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예부 효과입니다. 이익을 주면 정예부가라고 하고 손해를 주면 부예부가라고 그래요. 근데 요 정예부가를 예부 경제라고 하고 부예부가를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예부 효과입니다. 그럼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예부 효과에서는 요 예부 효과 개념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럼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의도하고입니까? 의도하지 않고입니까? 의도하지 않고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가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탄을 팔았습니다. 그럼 연탄을 소비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그다음에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가격으로 말하지 않았다? 시장기록을 통하지 않고. 근데 시장기록을 통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 의도하지 않고. 두 번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세 번째는 대가가 지불됐다. 보상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대가가 없었다. 보상이 없었다. 그러면 시장기록을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요 세 가지가. 의도하고 그러면 X. 시장기록을 통하고 그러면 X. 당사자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X.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록을 통하지 않을 거. 근데 예부 효과 이제 개념 끝났어요. 근데 예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책하고 약간 제가 달리 해놨는데
예비효과는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탄공장 사장입니다. 연탄공장 사장인데 그러면 연탄공장에서 연탄 만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이건 정예비효과입니까? 부예비효과입니까? 연탄공장 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줬습니다. 정예비효과? 부예비효과? 부예비효과. 그럼 연탄 만드는 것은 생산활동이죠? 그럼 예비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생산활동할 때 정예비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산활동할 때 부예비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제가 향수 뿌렸습니다. 향수. 그럼 향수 뿌린 것은 소비활동입니까?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 그럼 향수 뿌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까? 손해를 줄까? 이익을 주는 거죠. 제가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저한테 몰려들어요. 옆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향수 냄새 끝내주지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지? 그러면 저의 향수 소비 활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에서 제 3자에게 이익 줬어요? 손해 줬어요? 이익 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아저씨 향수 너무 멋있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1,000원, 2,000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잖아요. 그럼 향수 뿌린 것은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소비활동.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 3번에 걸쳐 이렇게 내죠.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OX, X. 예부효과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향수 뿌린 것은 소비활동의 정예부효과입니까? 부예부효과입니까? 정예부효과. 자, 제가 담배 피웁니다.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은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소비활동. 담배 피우면 지나가면서 담배 피워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담배 피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담배 연기해서 피를 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분이 보면서 뒷분이 담배 연기 역겨워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2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은 생산활동, 소비활동. 소비활동.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활동의 예부효과인데 소비활동 중에서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예비효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시험지문은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출제했습니다. OX, X. 그럼 예부효과는 생산활동, 소비활동에 나타나고 생산활동의 정부, 소비활동의 정부. 그럼 예부효과는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 나오죠. 4가지 경우. 자,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입니다.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 이렇게. 그래서 요 예부효과는 총 4가지 있는데 부예부효과를 주로 출제해요. 부예부효과. 그래서 이제 부예부효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부효과는 시장이 실패하겠어요? 지금까지 예부효과가 시장이 실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예부효과의 개념과 예부효과의 종류만 했어요. 그러면 예부효과는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하겠잖아요. 그래서 왜 예부효과가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부효과라고 그냥 내용이라고 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책하고는 약간 여기 이제 타이틀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3번 내용이라고 해서 예부효과가 나오면 이제 어차피 나오면 여기에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부효과는 예부효과, 부예부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예부효과도 있고 정예부효과도 있습니다. 부예부효과 다른 말로요.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이렇게 불러요. 예부 불경제, 다른 말로 예부 비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정예부효과는 예부 경제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예부 경제가 나오든 예부 불경제가 나오든 예부 비경제가 나오든 시장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 예부효과는 시장이 실패하겠으니까. 그러면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부예부효과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정예부효과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예부효과하고 정예부효과는 전부 다 반대야. 그러니까 정예부효과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만 공부하면 된다? 부의 예부효과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부예부효과 1번이 개념이야. 부예부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 주는 겁니까? 손해 주는 겁니까? 손해 주는 거죠. 거기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제3자에게 나왔습니다. 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손해를 주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예부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요 2번에서 생산 측면에서 요 사회적 비용, 요게 엄청나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이해해야만이 예부 효과가 정확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칠판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복귀 쪽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부 효과는 좀 부수적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좀 어렵습니다. 예부 효과가. 자, 여기가 우리 서울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서울이라는 지역사회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서울이라는 지역사회 이렇게. 그럼 서울에 여기에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나왔으면 이거는 생산활동입니까? 소비활동입니까? 생산활동. 생산활동인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한 장을 생산합니다. 한 장 만들어내요. 연탄 하나를 생산할 때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단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가. 1,000원. 근데 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들 때 공해가 유발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해 비용이라고. 공해 비용. 이 공해 비용이 200원이 들어가요. 200원. 자, 여기까지 두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고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예부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적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 자, 이거 잠시 멈추고 제가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접촉사고. 그럼 접촉사고 냈으면 그래서 제가 목도 뻐근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비가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에도 이제 차도 고쳐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음주운전해서 제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 30만 원을 저의 사적 비용이라고 해요. 사적 비용. 의미하셨죠? 예. 그럼 사적 비용은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만약에 20만 원 나왔어요.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이 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란 말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그럼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부담하는 비용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이죠.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서울의 사회적 비용.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부산 사람에 비해서 서울 분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저촉사를 많이 낸다. 그럼 서울 분들이 부산 분에 비해서 음주운전이란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서울의 사회적 비용하고 부산의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높아요?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그 사회 전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2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사적 비용이야. 근데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이면서 우리 서울의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야. 자,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만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입니다. 그 20만 원은 서울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의 20만 원은 사적 비용이면서 부산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서울이라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2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그 20만 원 저의 사적 비용이면서 부산의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거야. 부산의 사회적 비용. 자, 이해가 안 되신 분 있는데요. 이렇게 해봐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수, 지자체장, 군수도 선거를 해서 뽑잖아요. 자기, 지방의 어떤 군에 군수를 4번 뽑은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4번. 한 명을 뽑아놨는데 부정선거로 다시 뽑고 또 부정선거. 그래서 4번 뽑은 게 있었다고. 그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딱 한 번으로 끝나죠. 4번을 뽑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군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군에서 선거를 3번 치렀다, 4번 치렀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사회적 비용이야. 그럼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죠.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선거를 다시 해요. 그럼 서울에서 선거를 다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했냐.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많이 한 거야, 지금.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 난 더 이상 못해.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말하면 제가 슬퍼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A라는 연탄 공장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 1,000원, 공예비 200원. 여기까지는 이해되고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 생산비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들 생산비 1,000원은 사적 비용입니까? 사회적 비용입니까? 사적 비용이죠. 그럼 사적 비용은 1,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요 1,000원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요 1,000원은 우리 서울의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죠. 이 노란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럼 요 1,000원은 생산비 1,000원은 사적 비용이면서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럼 사회적 비용은 1,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은 공예비용입니다. 요 공예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지금 유발시켜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면서 공예비용이 200원 발생했으니까 그럼 요 공예비용 2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부예비효과는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거기서 대가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공해를 유발시키면서 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손해를 주면서 거기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200원은 분명히 A라는 연탄 공장이 유발시키는데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200원은 공예비용 200원은 사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요 200원은 우리 서울 시민 전체가 부담해 주는 거야. 그럼 요 200원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 맞습니까? 맞죠. 그럼 사회적 비용 여기다 200원을 더해야 되겠지. 200원. 그럼 사회적 비용은 1,000원 얼마가 되는 거야? 1,200원이 되죠. 이걸 시험에서 엄청 잘 낸다는 거야. 그럼 이 논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결론을 내는 거야. 결론. 그럼 부예비가 발생을 하면 여기 지금 부예비가잖아요. 연탄공장. 그 부예비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요거 엄청 잘 낸다고. 엄청. 부예비가에 대해 부예비가가 발생하는 재화는 자, 부예비가 발생하는 재화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 OX5. 엄청 잘 내죠. 또 이렇게 내요. 부예비가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5.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잖아요. 증가시킨다. 자, 비용 됐어요. 생산 측면에서. 요 소비 측면에서 보면 편익이 나오거든. 편익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10번 나오면 편익은 1번이나 2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비용이 주로 나온다는 거야. 비용이. 그러니까 편익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편익의 부등호 봐봐요. 부등호. 비용하고 편익이 부등호가 반대로 됐어요. 자,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높죠. 그 편익은 사적 비용이 높잖아요. 그 편익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생산량으로 갑니다. 그럼 생산량은 지금 연탄 생산량이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양만큼 이 A라는 연탄 공장이 우리 서울에서 연탄이 100장이 필요하다. 그 100장을 딱 만들었다. 그러면 시장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우리 서울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하다. 그 100장을 만들었다 이게 봐요. 100장이 필요한데 꼭 100장을 만들어낸 거야. A라는 연탄 공장이. 그럼 연탄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그 100장이 필요하면 100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장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 근데 많이 만들었답니다. 많이. 과잉 생산. 그러면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 아까 우리 시장이 실패의 원인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야. 그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갔잖아요. 과잉 생산입니다. 과소생산. 여기에 시장이 실패야. 그럼 아직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부예비가 발생하면 과잉 생산 나왔거든. 그럼 과잉 생산은 시장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내요. 부예비효과가 발생한 재화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가 개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든다. OX5 많이 만든다. 과잉 생산. 이게 시장이 실패했다는 거야. 응? 그럼 왜 많이 만든가 볼까요?
자, 여기 칠판 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연탄 하나에, 연탄 한 장에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입니다. 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탄 하나에 적정한 생산 비용이 1,200원이라는 소리야.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으로 한 장 만듭니까? 1,000원으로 만듭니까? 1,000원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연탄 공장 사장이라면 하나 만들 때 1,200원에 만드는 경우하고 1,000원에 만드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가 연탄을 많이 만들 거? 1,000원을 만드는 경우. 생산비가 낮아지면 많이 만들겠잖아요. 그래서 VAV가 발생하면 제가 경제 논리로 가니까 좀 어렵지만 저 더 쉽게 해볼까요? 요 200원을 공예비용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해봐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가 얼마 되는 거야? 1,2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00원에 만들 때하고 1,200원 만들 때하고 어느 경우가 더 많이 만들까? 1,000원으로 만들 때가. 1,000원으로 만들 때가. 그 VAV가는 1,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 부담하는 겁니까? 1,000원 부담하는 겁니까? 1,000원. 1,000원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생산비를 만들어내니까 적정한 생산량보다 많이 만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과잉 생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왜 과잉 생산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 왜 과잉 생산됩니까? 안 물어보고 VAV가 발생하는 재화는 과잉 생산, 과소생산, 과잉 생산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만. 자, 옆에 보면 최적 생산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보지 말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건데 잘 나오지 않고 그냥 과잉 생산이야. 그러면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대책. 그럼 간단한 대책은 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저렇게 많이 만든 원인은 요 200원 때문에 그래요. 요 200원을 공예비용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한다면 많이 만들까 적정하게 만들까? 적정하게 만들겠죠. 요 200원만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적정한 생산량을 만든다고. 그게 정부의 대책이야. 그럼 정부는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라는 연탄 공장한테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세금 200원 내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중과세. 이게 규제정책이에요. 규제정책. 저 대책이 정부가 개발한 거야. 규제정책 펴는 거죠. 규제. 당연하잖아요. 연탄 공장 같은 것은 공예산업이야. 그럼 공예산업은 규제해야지. 공예산업에다 보조금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요. 공예 유발 부담금 200원 부담해라.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100개 만든다. 그럼 하나당 200원 부담해라.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럼 VAV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 OX? O. 그럼 부담금을 부과하면 자, 200원을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1,000원이죠. 1,000원. 그런데 부담금을 200원을 부과시켜 주는 거야.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높아지죠. 그럼 생산비가 높아지면 공급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량이 감소하면 공급국서는 자치 기동하고 그 결과 연탄의 가격은 높아질 것이고. 예? AV 효과, VAV가는 이렇게 2, 3, 4 요걸 잘 내는데 2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2번이 가장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요 4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답지문이. 그럼 4번 가볼까요? 4번 이렇게 하죠. VAV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OX? O.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 AV 효과는 이제 VAV 효과 다 끝났어요. 물론 부수적인 거 있지만 골자는 다 끝났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VAV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VAV 효과는 대부분이 공예산업입니다. 공예산업. 여기 1번이 개념인데 뭐 1번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VAV 효과 내부 효과니까 정예부 효과든 VAV 효과든 예부 효과니까 예부 효과가 나오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을 것. 제3자에게 시장기록을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VAV 효과는 생산활동의 VAV 효과가 있고 소비활동의 VAV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 생산활동, 여기 소비활동이죠. 생산을 잘 내니까 VAV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높다?
사회적 비용이 높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의부가 발생시킨 재화의 생산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놔봐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죠. 안 하니까 낮은 생산비를 만들어낸다. 그럼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잉생산.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게 됐죠. 정부는 규제정책을 펴는 거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 규제정책을 편다. 그럼 규제정책을 펴면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증가할 거고, 그럼 공급량 감소해서 공급수 자축 이동하고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생산하는 연탄의 가격은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님비 현상이 나왔는데 이 님비는 영어 약자죠. 님비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면 지역 이기주의 많이 나와요. 지금 저기 우리 서울에서도 뭐 상암 공단에 뭐 쓰레기 소각장 뭐 나왔었잖아요. 거기 간다잖아요. 그럼 상암 그쪽 사람 마포 주민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데모. 그겁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주변 지역에 우리 지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마을에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약에 노원구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다. 그럼 노원 구민들이 데모하겠죠.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님비 현상. 우리 노원구에 엄청나게 큰 연탄 공장이 들어온다. 석탄 공장이 들어온다. 누가 더 이걸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다 반대야.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을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부의부가 끝났어요. 그럼 정의회부 가볼까요? 그럼 정의회부 가면 이제 개념은, 그러니까 정의회부가는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부의부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반대니까. 그럼 정의회부가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 거기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럼 정의회부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 사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야. 편익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그럼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회부가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 뭐 대책은 정의회부가 대책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부담금 부과해야 됩니까? 보조금. 요거 판단하면 돼. 그럼 정의회부가는 대책은 중과세입니까? 정의회부가는 중과세입니까? 조세감면입니까? 조세감면. 부담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렇게 해요. 님비 현상이 아니라 정의회부가를 유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의회부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생태공원이 입지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지하철역이 신설된다. 이게 정의회부가야. 그럼 정의회부가를 유발시키는 것은 제발 우리 마을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님비입니까? 핀피입니까? 핀피 현상 이렇게 한다고. 핀피 현상. 됐나요? 여기 5번에 있는 님비 현상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중요성은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정의회부가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고 부의회부가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의회부가도 여기 2, 3, 4. 왜? 1번은 이미 다 했으니까. 개념할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지문 나는 거야. 자, 볼까요? 여러분 책에 없는 거고 제가 별도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입지했다. 그럼 이건 정의회부가입니까? 부의회부가입니까? 정의회부가. 그럼 우리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시험은 좌측이동 냈다고. 여기 우측이동인데 우리 실제 시험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질문이잖아요. 자, 이게 예부효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부효과 이거 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시험지로 나오고 다른 것은 시험 잘 나오지 않고. 예부효과 했는데 여러분이 눈빛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구나. 큰일 났네 이제. 아니 탄력성보다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탄력성보다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자, 기출지문을 한번 볼까요? 1번 예부효과란, 자, 예부효과 개념 물어보죠. 그럼 몇 가지 나와야 돼? 3가지. 첫 번째 의도하지 않고, 두 번째 제3자에게, 세 번째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고. 그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말로 이익이나 대가, 이익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격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이 경제활동은 2가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나왔잖아요. 제3자.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나왔네.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혜택 정의회부가, 손해 부의회부가.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 이게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고. 그 옵니까? 없습니까? 오. 요거 여러 번 내요. 여기다가 의도하고 그러거든.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 내버리거든. 여기 의도하고라고 딱 내는 순간 틀린 집이 되는 거야. 의도하지 않고 나야지. 2번 부해부가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연탄공장 같은 경우 공해산업이야. 부해부가는 대부분이 공해산업이라고. 연탄공장, 염색공장 이런 것들이 부해부가야. 발생된 외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여기 봐요.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 뭡니까? 공해비용. 여러분 공해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게. 그러면 2번 지문은 5입니까? X입니까? 5. 3번 부해부가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증가시키지 증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증가. 자, 4번 지문에는 22회 때 나왔으니까 10년 넘었네요. 부해부가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면 그러면 A라는 연탄공장은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낸다. 그럼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면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잉생산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OX, O 이렇게 이 정도 시험에 출제합니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데 여러분 눈빛은 지금 4주째인데 가장 눈빛이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원인은 야쿠르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자, 책 208페이지 갑니다. 208페이지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그럼 예부 효과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고 여러분 우리 책 읽을 때 여기 책 읽다 보면 파랗게 써진 글씨 있죠. 그 파랗게 써진 글씨가 포인트야. 아니요. 측에 208페이지 가면 그러면 예부 효과에 의해서 제3자 의도하지 않고 시장 기호를 통하지 않으면 나왔잖아요. 그렇게 파랗게 쓰인 게 포인트라니까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예부효과의 종류, 정예부과, 부예부과. 정예부과를 다른 말로 예부 경제. 동그라미 2번 부예부과는 예부 불경제. 다른 말로 예부 비경제 그렇다고.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그렇습니다. 거기 정예부과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예부과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부예부과. 그 부예부과 가면 니은에 부예부과를 유발하는 즉 예부 불경제의 기업인 공해 방출 시멘트 공장. 요거 우리 책은 시멘트 공장이네. 저는 연탄 공장이 있는데 시멘트 공장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까? 사적 비용이 더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예? 왜 디귿 가면 규제가 있으면 공급은 증가 감소. 규제가 있으면 수요 곡선은 변함이 없고 공급 곡선이 자상향으로 이게 좌측이동이야.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균형 임대료,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좀 어렵게 냈습니다. 209쪽 가봐요. 209쪽 가면 핵심이라고 나왔습니다. 핵심. 그 핵심이라고 나온 것은 중요성이 있죠. 우리 책은 정예부가 먼저 나왔어요. 칠판은 저는 부예부가를 먼저 써놨고 시험은 정이 잘 나옵니까? 부가 잘 나옵니까? 부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부예부가를 먼저 써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 책은 정예부가를 먼저 써놓고 책 쓸 때는 정을 쓰는 게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죠. 정이 먼저 나오고 부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공부는 부예부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미침. 거기 님비 현상 써놨네요. 님비 현상.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 사회적 비용을 좀 진하게 써놨죠. 편익은 사적 편익이 커지고 과대 생산. 저는 과잉 생산했어요. 저는 칠판에다 과잉 생산을 했는데 우리 책은 과대 생산 써놨습니다. 뭐 과잉 생산이나 과대 생산이나 똑같죠. 예?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는 소리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덜가금 부과하거나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규제하면 그 밑에 부예부가 규제하면 공급 감소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량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냈어요. 가격이 높아지냐 떨어지냐 안 되죠.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그 밑에 심화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저하고 예부 효과를 봤는데 208쪽에 봐봐요. 208쪽. 기출지문 볼래요? 기출지문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예부 효과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기출지문 많으니까. 자, 그 기출지문이 나왔는데 그 기출지문 중에서요. 이제 두 번째 기출지문, 첫 번째 봐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기출지문이 여기에 칠판에 나온 이겁니다. 지금 이거. 칠판 요거. 26회 때 나왔던 거. 그러면 첫 번째 기출지문은 예부 효과의 개념이죠. 세 가지.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거.
두 번째 제3자에게, 세 번째 시장 기획을 통하고 통하지 않고. 자, 두 번째 기출지문요. 기출지문 1이라고 써진 거.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이건 정예비효과입니까? 부예비효과입니까? 정예비효과. 2번은 됐고 3번도 됐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부예비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예비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X? O. 자, 그 밑에요. 5번. 부예비효과 발생시키는 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예비효과에 대해서 지금 규제한 거야.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 됐나요? 이 정도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론 총론이 끝난 거야. 그럼 정책론 총론이 끝나고 나면 강론으로 가는 거야. 강론은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제정책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우리 책 210페이지 가봐요. 210페이지 가면 토지정책 나왔습니까? 이렇게. 그럼 토지정책이 끝나고 나면 주택정책, 주택정책 끝나고 나면 조제정책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토지정책은 공법선생하고 저하고, 주택정책은 공법선생하고 저하고, 조제정책은 세법선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자, 고생하셨고 역시 10분만 쉬었다가 토지정책 볼 겁니다. 쉬었답니다.